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휴먼 시니어 케어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무더위와 온열 질환 예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여름 우리나라에서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분이 무려 3,704명이나 됩니다. 작년보다 31.4%나 늘어났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3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 29.4%가 80대 이상 어르신이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은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폭염 대처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온열 질환, 무엇이 위험할까요? 온열 질환이란 우리 몸이 더위를 견디지 못해 생기는 병입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열탈진입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의 55.6%가 바로 이 열탈진이었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 몸속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지는 상태입니다. 어지럽고 무기력하며 근육이 아프고 구토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열사병입니다. 전체 환자의 19.8%를 차지했어요.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땀이 나지 않고 의식이 흐려지며 심한 경우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열경련입니다. 15%의 환자가 이 증상을 보였어요. 갑자기 팔, 다리, 복부 근육이 아프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열실신입니다. 8.2%의 환자에게 나타났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증상이에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을 알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주의하세요. 마이너스 평소보다 말이 느려지거나 어눌해집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뜨거워집니다.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집니다. 구토나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 상황입니다. 땀이 갑자기 나지 않습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릅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안 됩니다. 걸음걸이가 비틀거립니다. 이럴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하며 찬물로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시니어 맞춤 폭염 예방 수칙. 이제 실제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시간대별 외출 관리.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세요. 꼭 나가야 한다면 모자, 양산,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밝은색 옷을 입으세요. 면 소재처럼 통풍이 잘 되는 옷이 좋습니다. 2. 수분 섭취 관리.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시간 물 한 컵씩 하루 8잔 이상 드세요. 단 커피나 술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이온 음료나 보리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3. 실내 환경 관리. 실내 온도는 26-28도로 유지하세요. 에어컨을 계속 틀면 전기료가 걱정되시죠? 선풍기와 번갈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낮에는 커튼을 쳐서 햇빛을 차단하세요. 4. 식생활 관리. 여름철에는 식욕이 떨어지더라도 꼭 식사를 하세요. 특히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마세요. 공복은 저혈당을 일으켜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등이 좋습니다. 5. 건강 상태 확인. 매일 아침 체온을 재고 기록해두세요. 혈압약, 당뇨약 등 복용 중인 약은 절대 빼먹지 마세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응급상황 대처법. 만약 가족이나 이웃 어르신이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옷은 느슨하게 하고 꽉 끼는 것은 벗겨주세요. 2단계 체온 낮추기.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닦아주세요. 부채나 선풍기로 바람을 보내주세요. 얼음이 있다면 수건에 싸서 이마에 대주세요. 3단계 의식 확인하기.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하세요. 단 의식이 없거나 흐릿하다면 절대 물을 마시게 하지 마세요.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4단계 119 신고. 환자의 이름, 나이, 증상, 현재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세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체온이 얼마나 높은지,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실제 사례와 교훈.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여름 70대 김할아버지가 오후 이시경 텃밭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모자도 안 쓰고 물도 안 드시고 이 시간 동안 일하셨다고 해요.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분이 발견해서 그늘로 옮기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열탈진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루 입원 후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한낮에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둘째, 30분마다 그늘에서 쉬면서 물을 마시세요. 셋째, 혼자 일하지 말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특별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 특히 다음과 같은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자, 당뇨,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이 있는 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복용하는 약물도 열 배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치의와 상담해서 여름철 관리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독거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응급 상황에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매일 안부를 주고받으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시원한 곳을 이용하세요. 거동 불편한 어르신, 스스로 물을 마시거나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가족이나 돌봄 서비스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 서비스 활용하기.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의 폭염 대비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 전국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이 너무 더우면 언제든지 이용하세요. 폭염특보 알림 서비스. 기상청 날씨놀이 앱을 설치하면 폭염특보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설정해드려도 좋습니다. 119 신고 시 온열질환 전문 응급처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응급실 위치도 미리 알아두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온열질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욱 위험해요. 둘째,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더위 시간에는 외출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셋째, 초기 증상을 놓치지 마세요.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가 생명을 살립니다. 넷째, 혼자 견디지 마세요. 가족, 이웃과 함께 서로 돌봐주세요. 올해 여름 3,70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숫자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여름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